2012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스 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 배관의 좌우 얼마 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가스관이 이렇게 메모리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주변에는 관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그죠? 관이 파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굴착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인력으로 터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1m 이내에는 우리가 인력 굴착을 해야 된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자,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및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가스 공급이 불시에 자동 차단됨으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불시에 차단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또는 어떤 재해나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3번은 이따 보시고 4번에 보시면 지하에 있는 가정용 가스 사용 시설은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3번에 보시면 틀린 내용이 뭐냐 하면 월 사용 예정량 1000세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월 사용 예정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각 연소기에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 예정량 200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의 조합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용어를 잘 좀 보시면 되겠죠.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은 양을 평가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하는 평가는 뭐 결함수 분석이나 사건수 분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연역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귀납적 방법은 원인에서 결과를 추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결함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과가스 운반 취급에 관한 안전사항 중 염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이 가능한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 자체가 맹독성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와는 뭐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자,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서 운반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질소는 우리가 불연성 또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자, 5번에 보시면 과가스 충전 용기의 적재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충전 용기의 차량에 적재하는 때에는 뉘어서 적재한다, 눕혀서 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전 용기는 세워서 운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자, 차량의 적재함을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는다. 밸브가 돌출한 충전 용기는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그죠? 그래서 캡이나 뭐 프로텍터 이런 거, 뚜껑을 쉽게 말하면 뚜껑을 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6번에 저장 능력 300 세제곱미터 이상인
두 개의 가스홀더 A, B 간에 유지해야 할 거리는, 자, A와 B의 최대 지름은 각각 8m, 4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홀더, 저장 탱크입니다. 그죠? 이게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8m, 하나는 4m.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간격은 1m 또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그래서 두 탱크의 지름의 합의 4를 나눈 값 중 큰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름 8m, 4m, 얘를 4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m. 그럼 3m하고 1m하고 어느 게 큽니까? 3m가 크죠. 그래서 답은 3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7번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용 농도, 독성의 허용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가장 독한 거 불소, 그죠? LC 50 기준으로도 불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1회차 때 풀었던 문제인데 뭐냐, 13년에 개정이 됨으로써, 그죠?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은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우리가 20%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13년도에 개정이 돼서 1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인 20%로 되어 있는 문제지만 제가 이제 10%로 정답을 이렇게 바꿔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풀었던 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가스 유해 성분 측정에 있어 암모니아는 도시가스 1세제곱미터당 몇 g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개정 이전에 지금 보시면은 암모니아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 이전 기준인 0.2. 그래서 이제 답은 뭐 여기서는 뭐 정답이 없는 형태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개정이 됨으로써 암모니아는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없다. 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보시고요. 요거는 2년에 1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1년에 1회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압력용기 내압 부분에 대한 비파괴 시험으로 실시되는 초음파 탐상 시험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상이 총 6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혀 관계없는 거 뭡니까?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두께 15mm 인 2.5%. 자, 11번 자, 압력용기의 내압 부분에 대한 비파괴 시험으로 실시되는 초음파 탐상 시험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이 6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께 35mm 탄소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광은 두께가 얼마? 50mm다. 그죠? 그 다음에 니켈광은 두께가 6mm 이상인 9% 니켈광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3번에 두께 15mm인 2.5%. 자, 이게 뭐 니켈광입니다. 니켈광. 이 오탄데요. 니켈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께 13mm 이상인 2.5% 니켈광 또는 및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5% 니켈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께 30mm인 저합금강 이렇게 되어 있죠. 저합금강은 두께 38mm.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숫자를 참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천연가스 발열량이 1400
킬로칼로리다. SI 단위에서 메가줄 나타내면 얼마냐 해서 1킬로칼로리는 4.2kJ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1400킬로칼로리는 4.2kJ로 나오죠. 이걸 우리가 메가줄로 바꾸면은 43.6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43.68이다. 뭐 S 세제곱미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뭐 표준 상태에서의 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1기압일 때, 그죠? 그래서 N 노멀 우리가 세제곱미터 이러면 얘는 기준 상태. 그래서 그건 뭐냐면 0도씨 1기압 요때의 최적을 얘기를 하고요. 그죠? 얘는 0도씨 1기압 요때의 최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0도 마찬가지 1기압 요때의 최저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체용 에어졸 제품의 용기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에어졸은 우리가 스프레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대로죠. 장시간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cm 우리 스프레이 할 때 10cm 더 띄우죠. 그죠? 더 띄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도 가스는 어떤 용기든 기계장치든 가스의 경우는 40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 속에 우리가 스프레이 그 다 썼다고 그냥 버리진 않죠. 그죠? 불 속에 이렇게 던지진 않습니다.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판 15%와 최적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 85%의 혼합된 가스의 공기 중 폭발 항한 값은 얼마인가. 단 프로판의 폭발 항한은 2.1 부탄은 1.8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혼합가스의 폭발 항한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 샤틀리에의 법칙에 의해서 두 종류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혼합이 됐을 때 상한과 하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산식입니다. 그죠?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혼합가스의 하한은 하한분의 100. 100은 최적입니다. 최적값. 그러니까 두 개의 가스가 합쳐져서 100% 최적을 만들어냈죠. 예. 그 다음에 각 성분 기체의 그죠? 하한 그 다음에 차지하는 최적 플러스 성분 하한 최적.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판의 하한 값은 2.1 부탄은 1.8 차지하는 최적은 15 85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다. 그러면은 하한은 1.84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설치 시공 시 다른 배관이나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30cm가 되겠습니다. 자, 충전 용기를 차량의 적자에 운반 시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것에 표시하는 경계 표시의 색깔, 글씨 색깔 및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자, 그래서 경계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설명을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붉은 글씨, 그죠? 붉은 글씨로 우리가 위험 과가스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글씨를 색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붉은 글씨에 그 다음에 위험 과가스라고 작성을 한다. 붉은 것이 위험 과가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중에 자연 배기식 보일러의 배기통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연 배기. 배기라는 것은 빠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기계가 있다. 그죠? 송풍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은 빠지는 보일러에서 사용하고 나면 연소가스 있죠. 연소가스가 자연적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기통의 굴곡수는 6개 이하로 한다. 굴곡 이렇게 굴곡지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굴곡수가 많으면 자연 통기력이 약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의 끝을 5개로 뽑아내고요. 입상 높이는 원칙적으로 10m 이하라고 하고
배기통의 가로 길이는 5m 이하로 한다. 자, 지상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저장 탱크 안전밸브에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저장 탱크의 정상부가 8m일 경우 방출관의 방출구 높이는 지상에서 몇 m 이상의 높이로 얼마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그대로 요거는 뭐 설명을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2m 이상의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냉동기 제조 시설에서 내압 성능을 시험하고자 할 때 시험 압력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압 시험은 설계 압력의 1.5배 그죠? 1.5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 간의 굴곡 허용 반경은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얘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배. 자, 특정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넷 제조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실린더 캐비넷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를 장착해서 특정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캐비넷, 케이스, 그죠? 캐비넷입니다. 캐비넷.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캐비넷이에요. 이 안에 뭐 안전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비넷. 자,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설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에 판넬 설비. 자, 이게 관계가 없다. 자, 가스 설비를 수리할 때 산소의 농도는 몇 프로 이하가 되면 산소 결핍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적정 농도는 18%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는 18%에서 최대 23.5%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적정 산소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기에서 답이 없죠. 이 수치의 값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정답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에 가스 계량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가스 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여야 한다. 우리가 사람이 성인이 볼 수 있는 높이입니다. 1.5에서 2m. 그죠? 그 사이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를 경납 상자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 외부에서 어떻게 누가 건드릴 경우, 그러니까 전혀 관계자가 아닌 다른 뭔가 건드릴 경우인데, 경납 상자 케이스에 넣어둘 경우에는 조금 낮아도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는 저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저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은 15cm고요. 저런 조치를 한 전선은 10c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30cm. 아니 30cm가 아니고 15cm입니다. 그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한 전선은 10cm가 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 압축 시 희석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아세틸렌 압축을 할 때 우리가 희석제로 사용되는 거 에틸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수소,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산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산소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아세틸렌 압축할 때 우리가 산소를 썼다.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겠죠. 자, 가스에 누출된 경우 제2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턱을 설치한다. 방류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저장 탱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저장 탱크의 파손으로 인해서 넘치는 걸 외부로 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뚝을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뚝을 쌓아서 이 안에 이렇게 고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류뚝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류뚝의 경우는 가연성, 독성 또는 산소, 액화가스입니다. 액체니까 이렇게 고여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 사용되는 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액화질소, 그죠? 액화질소. 나머지는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 독성이잖아요. 그죠? 독성은 저장력 5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가연성 가스는 500톤, 산소는 100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액화산소 1000톤 되어 있죠. 염소 독성이죠. 그죠? 5톤. 암모니아라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독성이지만 또 가연성 가스니까 그죠? 예, 되겠죠. 근데 질소는 불연성이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방류뚝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림으로 인한 출입구를 둘레 몇 메다마다 한 개 이상 두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뚝 설치 기준인데요. 뚝을 이렇게 쌓을 때는 자, 이 각도는 45도. 그래서 45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 계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둘레 50m마다 한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m마다 한 개. 요 기준. 자, 부치제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부치제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냄새를 인위적으로 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연료가스 연소 시 완전히 연소돼야 된다. 가연성 가스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고 나면 뭐예요? 부치제만 따로 남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냄새와 확연히 구분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면은 누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역한 냄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쉽게 흡수될 것. 토양에는 토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통과를 해야 돼요. 흡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치제 구비 조건. 자, 이런 거. 부치제도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이면서 유독한 가스는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두 개 같이 가지는 거. 자, 암모니아. 뭡니까? 독성이면서 가연성이 맞죠? 그죠? 수소. 가연성입니다. 그죠? 메탄. 가연성이죠. 질소. 불연성입니다. 그죠? 예. 자, 다음 중 산업통상자원부 영이 정하는 특정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산업통상자원부 영으로 정하는 과가스 관련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없는 것은 3번의 조정기다. 자, 시아노수소 충전 시 한 용기에서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아노수소는 기본적으로 중화폭발, 중화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수분이 들어갈 경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98% 이상 충전을 합니다. 98% 이상. 그래서 2%가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고 나면 24시간 정치해 놓고 그 다음에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충전합니다. 그래서 충전 자체 순도는 98%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이랬는데 이거는 이상이 없을 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착색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아노수소는 중화 반응이 착색되지 않은 것은 제외되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시아노수소는 색깔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순도 98%면서 착색이 되지 않았으면 굳이 안 옮겨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가스 배관 재료로 사용되는 동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관은 가공하기 좋다. 맞죠? 열전도율이 작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관 자체가 우리가 열교환기용으로
우리가 뭐 에어컨 이런 거 보세요. 에어컨에 안에 전부 동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 전도율, 열 전달률이 좋기 때문에 더운 실내열을 빨리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배관 재료이기 때문에 동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원통형의 관을 흐르는 물의 중심부 유속을 피터관으로 측정하였더니 수조의 높이가 10m다. 유속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 부위는 자 루트 2GH G는 중력가속도입니다. 중력가속도 9.8 그죠? 2G 그래서 계산하면 14가 되겠습니다. 자, 흡수 분석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흡수제를 통해서 그죠? 흡수제를 통해서 가스에서 각각의 가스들을 흡수를 해서 무슨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르자트, 앰펠, 게겔법 이 흡수 분석법입니다. 그러면은 관계없는 거 활성 알루미나 겔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LPG 기화장치 작동 원리에 따른 구분에서 저온의 액화가스를 조정기를 통해서 감압한 후 열교환기에 공급해 강제 기화시켜 공급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감압을 하고 한 후 열교환기에 공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감압을 먼저 하고 열교환기는 뭐예요? 가열이죠. 그죠? 그래서 감압 가열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감압 가온 가열 또는 가온 온도를 가한다 이겁니다. 그죠? 열을 가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감압 후에 가열 가온 감압은 가열 후 감압 이렇게 됩니다. 자,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 탱크 중에 액화천연가스 최고 액면을 지표면과 동등 이하 동등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형태의 저장 탱크는 그래서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답 나오죠. 뭡니까? 지표면과 동등 또는 그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지중식이죠. 지중식 지중식 이렇게 해서 인그라운드 그죠? 인그라운드 자, 36번에 액화가스과 가스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상용의 온도에서 그것과 가스 설비 내에 액화가스 상용의 최적이 그것과 가스 설비 내에 몇 프로까지 팽창하게 되는 온도에 대응하는 그것과 가스 설비 안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말은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액화가스에 과가스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그 최적의 98%까지 팽창하게 되는 온도에 대응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안전밸브라는 것은 역할 자체가 뭡니까? 압력이 갑자기 이상 상승, 그죠? 너무 많이 상승했을 경우 그 압을 외부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압 자체는 뭐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압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98%까지는 대응을 하고요. 그 넘어가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안정된 불꽃으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염공의 단위 면적당 인풋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염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염공은 버너 끝에 있는 구멍을 우리가 구멍의 어떤 면적을 염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공에서 나오는 인풋 넣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가스 입력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 설명을 보시면은 자, 37번 안정된 불꽃으로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염공의 단위 면적당 인풋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염공은 버너 끝에 구멍의 면적을 우리가 염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공의 어떤 부하 여기 용어 설명을 보시면은요
안정된 불꽃으로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연공의 단위 면적당 인풋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인풋이라는 것은. 그래서 넣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예요? 가스를 넣어주는 거죠. 가스를 넣어주면 완전 연소. 그러니까 연공은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고요. 거기에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공이 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연공 부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번 도시가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 열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촉매의 열화의 원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체와 니켈과의 반응에 의한 열화, 그죠? 유황 화합물에 의한 열화, 불순물의 표면 피복에 의한 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모듈 3 입수가 10개, 기어의 폭이 12mm인 기어 펌프를 1200rpm으로 회전할 때 송출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어 펌프 송출량 우리가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2파이 그 다음에 모듈, 그죠? 모듈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어의 폭, 그 다음에 입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회전수가 들어가겠죠. RPM 여기에다가 우리가 RPM 값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2 곱하기 3.14 그 다음에 입수의 제곱, 그죠? 모듈의 제곱이죠. 모듈의 제곱. 그 다음에 기어의 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2mm고 답이 원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2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RPM입니다. 그죠? RPM은 분당 회전수죠. 그래서 분당 회전수가 1200이기 때문에 답에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초죠. 세크, 초 단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1200을 60으로 나누어 줘서 초로 계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4번. 자, 그 다음에 40번. 저장 능력 50톤인 액화산소 저장 탱크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면까지의 최단 거리는 50m일 경우 이 저장 탱크의 내진 설계 등급은, 자, 그래서 저장 탱크 및 처리 설비의 중요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톤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내진 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치 저장 능력 50톤 이렇게 되어 있죠. 50톤은 뭐예요? 10초가 100 이하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거리 50m, 그죠? 그래서 20초가 40 이하, 50m니까 40초가 90 이하 여기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 2등급 되겠습니다. 자, 41번에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통풍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풍 구조는, 자, 기본적으로 환기구는 우리가 두 방향 이상 분산해서 설치를 한다. 그죠? 여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한 방향을 했을 경우, 그죠? 한 방향을 했을 경우에 통풍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 방향 이상 분산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배기구는 천장면에서부터 50c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가벼운, 우리가 메탄이 주성분이죠. 메탄은 공기보다 비중이 가볍다. 그래서 천장면 쪽에 환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여기 30cm 이내, 그죠? 그래서 뭐 도시가스가 LPG 같으면 바닥면에서 또 30cm 이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cm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 및 배기구의 간격은 80m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100mm. 그 다음에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데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자, 42번. 특정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한 가연성, 독성가스 누출 금지 경보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한다.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수는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숫자로 한다.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눈에 잘 보이는 위치로 한다. 기능은 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틀린 것은 뭐다? 3번이죠. 이게 눈에 잘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가스를 검지를 하는데, 그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 거기에 가스가 제대로 검지를 할 수 없는 곳이라도 눈에만 잘 보이면 설치를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위치가 아니라 누설시 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체류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내용들, 그죠? 근데 위치하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는 관계가 없겠죠. 틀렸습니다. 자, 자동 조정식 조정기 사용 시 이점으로 틀린 것은 자동 교체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기 수량이 수동식보다 적어도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량이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교체 주기 자체가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수량은 좀 적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압력 손실을 크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잔액이 거의 없을 때까지 소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 교환 주기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틀린 것은 4번에 교환 주기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 교체식은 우리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잔액이 없을 때까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용기 교환 주기가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열전대 온도계 열전상 회로에서 두 접점에 발생되는 어떤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그래서 열전대 온도계가 그래도 온도계 중에서 자주 좀 문제가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접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열 기전력에 의해서 측정하는 형태가 우리가 열전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실린더 중에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이 있고 양 피스톤의 작용으로 상부에 팽창기가 있는 액화 사이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특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필립스 우리가 액화 사이클, 그죠? 그래서 실린더 그대로 설명 압축기, 팽창기와 압축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장치가 소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에 필립스 액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정확히 특성으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가 송출될 때 출구 측 배관의 마찰로 인해서 약간의 압력이 약간 저하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요거는 이제 용어인데요. 그죠?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뒤로 처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 증가를 할 때 가스 압력이 송출될 때 출구측 밸브 마찰로 인해서 약간의 압력이 저하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어 그대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압력 단위 환산이 잘못된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단위 환산을 한번 보시면 1ATM은 PSI 단위로 보면 14.7, 그죠? 그 다음에 미리바로 보면은 10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단위로 보면 1.0332kg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뭐 1kg가 1.033이가 조금 빠지니까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단위, 그죠?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최적의 단위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PSI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mm 미만은 14.7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계산할 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14.7 psi라는 것은 1atm이죠. 그러면 미리바의 1atm 수치를 보시면 얼마? 1013.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에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상온에서 가장 안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소, 네온, 프로판, 부탄. 그러면 가연성 가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연성은 불이 붙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연성이냐, 네온이냐, 산소냐, 네온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소는 조연성 가스, 그죠? 조연성 가스입니다. 불이 붙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가스죠. 그 다음에 네온은 뭐예요?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과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불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49번에 다음 중 카바이드와 관계가 없는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바이드. 먼저 카바이드는 아세틸렌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아세틸렌을 만드는 겁니다. 카바이드에 물을 첨가하면 우리가 아세틸렌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바이드를 만들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생석회와 우리가 석회서. 자, 얘들은 카바이드를 만드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없는 성분은 4번에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브로모메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기의 열에 노출되며 폭발할 수가 있다. 알루미늄을 보식함으로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할 수 없다. 가연성이면서 독성이다. 용기는 충전구나사, 웬나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모메탄은 기본적으로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설명이 되겠죠? 용기에 의해서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부식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브로모메탄은 가연성이지만 암모니아와 같이, 그죠? 암모니아하고 브로모메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분류는 가연성으로 분류가 되지만 가연성의 어떤 적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용기, 충전구나사, 웬나사 이건 가연성 가스 웬나사입니다. 그죠? 근데 브로모메탄은 제외, 암모니아는 제외. 방폭구조 우리가 가연성 가스 해야 되지만 뭐예요? 브로모메탄은 제외, 암모니아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자, 메탄의 제조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석유를 크래킹하여 제조한다. 천연가스를 냉각해서 분별 증류한다. 초산나트륨의 소다회를 가열하여 얻는다. 니켈을 촉매로 해서 일산화탄소의 수소를 작용시킨다. 그죠? 메탄 CH4.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조법 관계없는 것은 1번에 그죠? 크래킹이 되겠습니다. 크래킹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LPG, 경유, 자 이런 것들 경주를 우리가 제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킹을 하여 제조한다.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세틸렌은 압축 시 산화폭발을 한다. 그죠? 압축하면 뭡니까? 분해 폭발하죠? 산화폭발 아니고 산화폭발이라는 것은 산소하고 반응하는 산화작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고체 아세틸렌은 용해하지 않고 승화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맞는 설명. 나머지 거 한번 보면 금과는 폭발성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세틸라이드 생성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은, 수은, 구리. 그죠? 그 다음에 액체 아세틸렌은 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체 아세틸렌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2번.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이 30g이고 부피가 600세제곱센티미터이다. 이것의 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통상 우리 계산 문제는요, 이 단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g을 뭐예요? 질량을 뭐예요? 최적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숫자 집어넣고요. 숫자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4번 대기압이 1.033이고 계기압력이 10kg 일 때 절대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지금 두 개의 단위는 동일하다. 똑같은 단위니까 뭐예요? 두 개 그냥 그대로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죠.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휘발분이 없는 연료로서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연소에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의 연소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액체 연료는 증발 연소, 통상 우리가 증발 연소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체의 경우는 우리가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휘발유, 등유, 여기 나오는 경유. 자, 얘들은 뭐다? 액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표면 연소가 아니고 뭐 증발 연소나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외할 건 제외하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인데 표면이라는 것 자체가 고체 표면에 연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탄이나 코크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석탄이나 목재 이런 것들은 뭐 표면 연소가 아니고 분해 연소 이런 것들 그죠? 사용이 되겠죠. 자, 0도씨의 물 10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 0도씨의 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한 계산 하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증기로 바뀌는 거 계산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현열과 잡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열 먼저 계산하고요. 현열은 GC 그죠? C 그 다음에 온도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물체의 중량, 질량과 그다음 비열, 그 다음에 온도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 10kg, 그죠? 10kg 비열,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온도차는 0에서 100도씨까지. 자, 그 다음에 잡열은요. 잡열은 잡열량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G에다가 잡열량. 그러면은 물의 증발 잡열은 얼마? 539다. 그죠? 그래서 539 곱해준 겁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비나 장치 및 용기 등에서 취급 또는 운영되고 있는 통상의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온도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상용 온도는 통상의 온도. 우리가 상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 표준 온도 이러면 0도씨 뭐 일기압 상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씨 온도는 뭡니까? 이게 뭐 빙점 32 놓고 B점 12 놓고 180 등분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죠.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 값을 켈빈 온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1번이 되겠죠. 자, 도시가스 주원료의 메탄의 B점은 약 얼마인가? 이건 뭐 그대로 수치를 외워 두셔야 되겠죠. 네, 162도. 자, 59번. 다음 화합물 중에서 탄소의 함유율이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분 양 중에서 탄소가 얼마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분자량과 탄소의 분자량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먼저 분자량 44고요. 탄소는 한 개 들어있다. 27%. 그 다음에 메탄이죠. 2번은 16분의 12 해서 75%. 그 다음에 에틸렌입니다. 그죠? 에틸렌은 28분의 24. 그죠? 85%. 일산화탄소는 28분의 12 해서 42%. 그래서 함유율이 가장 많은 것은 3번. 그죠?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온도의 단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화씨 온도, 도시 온도, 랭킨 온도. 그죠? 이건 아니죠. K가 켈빈 온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